데스크테리어에서 가장 실용적인 아이템 1위, 이게 뭘까요? 제가 데스크 투어 컨텐츠를 진행한 지 벌써 2년 정도가 됐더라고요. 그러면서 보니까 이 모니터 선반이나 아니면 이런 데스크 매트 이런 것들도 시각적인 효과나 실용성이 좋아서 거의 대부분의 데스크테리어에서 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제 생각의 1등은 바로 모니터 암입니다. 지금까지 80개 집, 그리고 촬영본 지금 있는 것까지 하면은 90개 이상의 집들을 돌아왔는데 모니터 암은 거의 웬만하면 쓰고 있었어요. 저도 예전에 컨텐츠를 한번 따로 다루면서 모니터암 제발 한 번만 써보라고, 한 번 써보면 못 돌아간다 막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어느 정도냐면 저는 모니터를 사면은 일단 기본 스탠드는 거의 버리고 시작을 해요. 모니터 개수에 맞게 모니터암을 그냥 바로 사거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아예 카멜 거로 정착을 해가지고 한 7개, 8개 그 정도 지금까지 산 것 같은데, 근데 이번에 카멜에서 고중량 모니터암을 보내줘서 냉큼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이걸 활용해서 가성비 데스크테리어를 해봤는데 바로 소개해드릴게요. 먼저 모니터는 삼성 오디세이의 G9 49인치 32대 9 비율이에요. 진짜 엄청 크죠? 이게 화면상으로는 체감이 안 될 수 있는데, 참고로 이 책상의 가로 길이가 1600입니다. 이게 대략 27인치 모니터 2개를 붙여놓은 거랑 비슷한 크기라고 해요. 근데 이게 하나로 연결돼 있으니까 굉장히 좋은 거죠. 약간 이런 모니터 보면은 이걸로 한번 롤 해보고 싶다, 그런 로망 같은 거 있지 않나요? 라인전 하고 있는데 미니맵 안 보고 부시가 다 보인다? 이거를 그동안 어떻게 참았지? 근데 또 문제는 이게 그만큼 또 무겁다는 겁니다. 거기다가 곡률이 이게 1000R이라서 엄청나게 휘어 있어요. 무게 중심 자체가 조금 앞쪽으로 와 있어가지고 원래 가지고 있는 무게보다도 더 큰 부담이 요 마운트 쪽에 걸리게 되는 거죠. 무엇보다 더 큰 문제는 기본 스탠드가 이게 너무 안 예쁘고 공간 차지를 너무 많이 해요. 아무래도 무게 때문에 이 산발이가 정말 큰데, 이게 깊이가 지금 75cm 짜리거든요 근데도 놓으면은 거의 키보드 앞에까지 놓게 되죠. 그래서 꽤나 깊은 책상을 써도 좀 부담스럽습니다. 최대한 뒤로 가도 한 요 정도인 것 같아서 최소한 기본 스탠드로 쓰려면은 깊이가 한 80 정도는 나와야 된다. 그래서 이럴 때 필요한 게 바로 고중량 모니터암이에요. 이번에 카멜에서 새로 나온 PMA2XP 고중량 모니터암인데요, 이게 PMA2X라고 가성비 고중량 모니터암으로 굉장히 인기가 많았던 건데, 그거의 개선된 버전이라고 하더라고요. 최대 57인치에다가 27kg까지 거치할 수 있고, 심지어 이게 57인치인데도 피벗을 지원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일단 49인치지만 이따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조금 자세히 보여드리면, 설치할 때 좋았던 게 제가 사용하고 있던 다른 일반적인 모니터암, 요것도 카멜 건데 요런 거 보통 아래쪽에서 이렇게 조립을 하거든요. 근데 요거는 위에서 조이도록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숙이지 않아도 돼서 굉장히 좀 편했다. 근데 이렇게 고중량을 다루는 모니터암이라면 좀 많이 뻑뻑하겠지? 이렇게 예상을 했는데 또 이건 안 그렇더라고요. 이렇게 위로 올릴 때도 굉장히 부드럽고, 또 아래로 내릴 때는 굉장히 잘 버텨줍니다. 이게 일방향 베어링 구조라고 해서 올릴 때 편하게 올릴 수 있고, 아래로 내릴 때는 처지지 않게 버텨주는 기술이 들어갔다고 해요. 그리고 위아래 각도 조절은 위로 60도, 아래로 20도 조절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게 보시면은 굉장히 많이 위로 올릴 수가 있거든요. 아니 이게 최대 75cm까지 위로 올라가요. 일반적인 이런 책상들 기본적인 높이가 72에서 73cm인데 그 책상 높이 기준으로 75cm가 더 올라가는 거니까 어마어마하죠. 그래서 이 각도 조절이랑 높낮이 조절, 이게 합쳐지면은 이렇게 누워있는 자세로 컴퓨터를 할 수 있어요. 진짜 편하더라고요. 저는 사실 디자인 때문에 카멜의 CA2 모니터암을 쭉 써왔는데 높이가 조금만 더 높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이거 보고서 지금 집에 있는 모니터암 다 교체해버릴까 싶어요. 반쯤 누워서 사용하니까 되게 편하더라고요. 또 이게 좌우로는 90도까지 회전이 되고, 아까 말했듯이 높이가 쭉 올라가니까 이게 세로로 피벗까지도 됩니다. 지금 이렇게 49인치 피벗이 되는 것도 대박인데, 이게 심지어 57인치까지도 피벗이 된다고 해요. 지금 보여드린 PMA2XP랑 PMA2X랑 거의 비슷한데, 가장 큰 차이는 여기 있는 수직으로 슬라이딩 폴 방식인지 아닌지 요 차이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폴대형이 더 편해 보였어요. 아무래도 이게 위아래로 움직이니까 각도나 뭐 앞뒤 움직임 없이 그대로 움직이고 싶은데, 이럴 때에는 아무래도 폴 방식이 더 유리하죠. 물론 이런 나사들을 풀어주고 다시 조여주고 이런 과정이 있어야 돼가지고 완벽하게 편하다 이런 건 아니지만, 딱 내가 원하는 높낮이 이런 걸 찾기에는 폴 방식이 훨씬 더 좋긴 합니다. 그리고 이 높낮이 같은 경우에도 2XP 모델은 최대 75cm, 그리고 기존 2X 모델의 경우에는 65.5cm까지 올라가서 이런 점에서도 좀 차이가 있고요. 다른 수용 가능한 무게라던가 아니면은 뭐 스펙적인 부분, 성능적인 부분, 그런 거는 거의 다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폴대 방식의 디자인에 대해서 불호가 있는 분들이 아니라면은 개인적으로는 PMA2XP 모델을 더 추천드릴게요. 그리고 이 책상은 피처에서 나온 E1 플러스라는 가성비 모션 데스크인데요, 이게 1600에 700
850, 그리고 모션 데스크를 지원하는데 20만원대입니다. 심지어 이 상판 두께도 25T라서 두꺼운 편이에요. 제가 블랙 데스크로만 쓰려고 이 상판을 블랙으로 받았는데 이 상판에 지문 자국, 기름 자국 이런 것들이 좀 잘 묻는다, 이런 걸 제외하고는 이거 정말 가성비 좋은 것 같아요. 이게 싱글 모터라서 상하 움직임에서 좀 퀄리티가 낮지 않을까 싶었는데 딱 일반적인 소음 정도만 나오고 움직임도 굉장히 부드러워가지고 와, 이 정도면 진짜 괜찮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최대 80kg까지 지지 가능하다고 하는데 웬만하면 책상에 올리는 게 80kg까지는 잘 안 넘거든요. 그래서 이 정도면 충분한 것 같다. 그리고 충돌 방지 센서로 롤백 기능도 있어서 좀 안전하게 쓸 수 있어요. 저는 이걸 혼자서 조립을 했는데 설치비가 수도권은 3만원, 그리고 지방은 5만원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어차피 이 책상 자체가 좀 많이 저렴하니까 설치비 옵션은 꼭 추가하는 거 추천드립니다. 이거 혼자서도 할 수 있긴 한데 좀 무겁고 위험해요. 그리고 상판에 깔려있는 거는 펠트 데스크 매트인데 기존에 제가 다른 제품 한번 사용하다가 요번에 한번 교체를 해줬어요. 계속해서 마우스를 사용하다 보니까 이쪽에서 보풀이 결국에는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그 전에 것도 보풀 제거기로 한번 싹 갈아주긴 했는데 책상에서 밥도 먹고 뭐 간식 같은 것도 먹고 그러다 보니까 점점 요 사이사이에 지저분한 것들이 또 많이 끼더라고요. 사이즈도 좀 바꿀 겸 요번에 한번 갈아줬습니다. 어차피 이게 10,000원 정도밖에 안 해요. 그래서 그냥 몇 달에 한 번씩 바꿔주는 게 나은 것 같아요. 혹시나 요 펠트 데스크 매트 요런 거 선택하실 때 사이즈 같은 경우에는 80x40cm 요 사이즈를 가장 기본으로 선택하시면은 제일 무난합니다. 거의 대부분의 책상에서 그 정도 사이즈면은 진짜 딱 적절한 비율이 나올 거예요. 그러고 나서 내가 만약에 모니터 선반 이런 걸 안 쓴다 그러면은 조금 더 요 폭을 깊게 가져가고 내 책상이 좀 많이 넓다, 키보드도 풀배열을 쓰고 공간이 넉넉했으면 좋겠다 그랬을 때 10cm 더 길게 해서 그렇게 고르시면은 요거 실패하는 일 없을 거예요. 또 모니터 선반은 이런 블랙 데스크에 딱 맞는 메이우드의 데스크 선반이에요. 이거는 오늘 소개해드리는 것 중에서 유일하게 가성비가 아니긴 하지만 그래도 요거 퀄리티가 괜찮아가지고 추천드릴 수 있어요. 이 우드톤이랑 블랙 데스크 테리어는 가장 잘 맞는 조합인 것 같습니다. 나무 판도 고급지고 요 안에 있는 알루미늄 판으로 분리돼 있어가지고 이 부분도 생각보다 요 실용성이 좋아요. 깔끔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의자의 경우에는 피처의 FOC2라는 가성비 의자인데요. 이게 20만원대 제품인데 싱크로나이즈 틸트부터 팔걸이 각도 조절, 높낮이 조절, 폭 조절, 그리고 요추 지지대 조절, 요 등받이 기울임 탄력 조절, 심지어 좌판 조절까지도 됩니다. 그리고 요 헤드레스트도 상당히 넓은 범위로 조절이 되고요. 이 가격대에 비해서 진짜 많은 기능들을 수행해줘요. 근데 반면에 좀 아쉬웠던 점은 이게 조립의 문제인지 단차의 문제인지 앉아가지고 앞뒤로 움직일 때 약간의 유격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팔걸이 높이 조절할 때 이럴 때도 굉장히 좀 뻑뻑함이 있습니다. 그리고 가격 대비 여러 가지 맞춤 기능들에 초점을 맞춰서 그런지 이런 팔걸이라던가 전체적인 소재감이 고급진 느낌은 아니에요. 하지만 분명한 거는 이 가격대 선에서 이만큼 다양한 맞춤 조절 기능을 제공하는 의자는 찾기가 어렵다는 거. 그리고 좌측에는 패그보드로 살짝 수납 공간을 여유를 줬어요. 이게 모니터 선반을 사용해가지고도 수납을 할 수 있긴 하지만 이게 은근히 깊게 넣지 않는 이상 눈에 좀 잘 보이게 돼요. 그리고 트레이가 따로 없다면 그 안에서 좀 지저분하게 굴러다니기도 하고요. 그래서 자주 손이 가는 것들을 패그보드에다가 거치를 해주면은 굉장히 깔끔해지고 약간의 공간 분리 이런 느낌도 있어서 굉장히 좋아요. 또 이렇게 톤에 맞는 이런 것들을 노출시키면은 약간의 인테리어적인 요소도 있고요. 심지어 이거는 요 자석도 사용 가능한 패그보드라서 굉장히 다양하게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 모니터에 LED 라이트 이런 거를 따로 설치하기가 좀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것보다 조금 색다르게 한번 분위기를 잡아봤는데 요 위쪽에다가 약간 가시 있는 이런 조명을 써봤거든요. 이렇게 하니까 뭔가 단순히 게이밍 공간 이런 게 아니라 분위기 있는 서재 그런 느낌도 살짝 나더라고요. 근데 저게 또 정중앙으로 안 오니까 배치를 기역자 있는 곳에 대각선으로 넣어가지고 이 유저 입장에서는 빛이 딱 정중앙으로 책상에 떨어질 수 있게 이렇게 배열을 해봤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렸던 고중량 모니터부터 피처의 책상이나 이 가성비 의자 그리고 패그보드 이런 것들을 전부 다 구독자분들 대상으로 특별 할인을 열어주셨어요. 그래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 여기서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니 영상 다 만들고 보니까 할인율이 미쳤더라고요. 오늘 소개해드렸던 고중량 모니터 함의 경우에는 10만원 초반대도 굉장히 가성비로 평가받았는데 일주일 동안 각각 69,000원, 79,000원에 판매한다고 합니다. 이건 말고도 카멜마운트의 연말 브랜드데이라고 해가지고 최대 70% 할인은 된다고 하니까 필요한 거 있으신 분들은 여기에서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